여러분,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푸석해지죠? 하얗게 각질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피부가 건조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무작정 올리브영 가시나요? 혹은 더 비싼 크림, 더 촉촉한 크림을 찾아서 이것저것 써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림만 바꿔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만 알면 집에 있는 크림으로도 충분히 촉촉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가 왜 건조해지는지 근본 원인부터 보습제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저만의 비법까지 보습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습이 뭘까요? 보습은 단순히 수분, 유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보습의 진짜 목적은 바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피부 장벽은 피부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요. 둘째는 우리 피부에 수분과 유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건 우리 피부가 외부의 공격에도 취약해지고 수분을 붙잡는 힘도 약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다시 건조해지는 거죠. 가려움, 따가움 등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40대 여성분이 딱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환절기마다 피부가 계속 뒤집어지신대요. 최근에는 바람만 스쳐도 얼굴이 따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싼 크림들 다 바르고 있는데 흡수는 안 되고 겉돌기만 한대요. 전형적인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셨어요. 상담을 해보니 제가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평소에 뽀득뽀득하게 씻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알카리성 클린저를 쓰시고 계시고요. 또 각질이 생기니까 알갱이가 굵은 스크럽제로 열심히 닦아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전부 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피부 속 수분과 좋은 지질 성분까지 전부 제거하거든요. 피부가 좋아지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내 피부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면 트러블도 굉장히 잘 생깁니다. 건조한데 트러블이 왜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피부는 건조함을 느끼면 신호를 보냅니다. 수분이 부족하네? 유분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분을 마구 뿜어내는 거예요. 우리 피부의 유분 속에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면 유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작용이 우리 피부에 생기게 됩니다. 몇 달 전에는 딱 이런 케이스에 2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피부에 기름이 너무 많고 트러블이 계속 나는 게 고민이세요. 그래서 크림을 아예 안 바르신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기름이 과하게 분비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크림을 오히려 피하니까 결국은 피부 장벽이 더 무너지면서 트러블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긴 거예요. 즉 극심한 건조의 원인은 무너진 피부 장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조감을 해결하려면 피부 장벽을 복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은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요? 건조해서 무너졌으니 보습제를 바르면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리시죠? 결론은 보습제를 바르는 게 정답이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것은 잘못된 보습제를 썼기 때문이에요. 피부 장벽 복구에 꼭 필요한 성분이 있는데요. 그냥 비싸고 유명하고 광고가 많이 되어 있는 크림만 바르니까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딱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세콜지, 바로 피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3가지인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이 3가지를 지질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크림을 고를 때는 이 3가지 성분이 꼭 들어가야 하고요. 3가지 성분이 아주 정교한 비율로 층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무너진 장벽도 복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 3가지 성분이 완벽하게 배합된 크림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입니다. 실제 우리 피부 장벽 구조와 거의 똑같이 만든 크림이에요. 그만큼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우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꾸덕해 보이지만 막상 펴바르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끈적임 없이 흡수도 빠른 편이에요. 또 제로이드는 성분이 정말 순한데요. 화상 피부, 아토피 피부 등 각종 염증성 피부에도 매우 잘 맞습니다. 피부과에서 정말 많이 추천하고 또 처방하는 크림이에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심하게 건조해지면 피부가 엄청 가렵고 따갑잖아요. 그럴 때 제로이드를 바르면 가려움까지 완화됩니다. 저는 환절기에 이 크림 하나를 얇게 3번 정도 덧바르고 있는데요. 제로이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과 처방용 라인인 MD 라인이 있고요. 올리브영 같은 데서 사는 일반 라인이 있습니다. 성분과 기능은 거의 동일한데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추천 제품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에스트라도 제로이드처럼 피부과 크림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에스트라 역시 실제 피부 지질 성분과 구조를 그대로 담았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게 황금 비율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성분들도 정말 순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크림이에요. 에스트라도 마찬가지로 피부과 처방용 MD 제품, 시중 판매용이 나뉘는데요. 성분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은데 피부과에서 처방 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로이드와 에스트라는 지성 피부가 쓰기에도 좋아요. 유분이 많다는 이유로 크림 제형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분이 부족해서 장벽이 무너지고 유분이 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트러블이 쉽게 올라오고요. 그러니 트러블성 지성 피부도 꼭 크림을 바르실 걸 추천드립니다. 제로이드나 에스트라는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이니까 더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절반은 성공하셨는데요. 보습의 중요성도 알았고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도 골랐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추천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바르면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딱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은 세안 후 1분 골든타임 지키기입니다. 보습제를 바르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세안이나 샤워를 한 직후입니다. 피부에 아직 물기가 촉촉히 남아있을 때 그 위에 보습제를 발라줘야 수분 증발을 막고 보습제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우선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시고요. 완전히 뽀득뽀득할 정도로 닦지 마시고 약간 촉촉하다 싶을 때 이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면 피부가 훨씬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1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는 피부가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씻고 나서 한참 뒤에나 생각나면 보습제를 발랐던 것 같아요. 드라이는 화장실에 있고 로션은 방에 있었거든요. 그 동선이 너무 귀찮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세안 직후에 바로 발라야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욕실에 크림을 하나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트러블도 확 줄었고요. 이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보습제 레이어링입니다. 크림 하나만으로 건조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먼저 세안 직후 수분감이 많은 토너나 에센스를 바르세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같이 수분감이 많은 성분이 좋겠죠. 이런 촉촉한 보습 제형을 두세 번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제품으로 피부 속을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꾸덕한 제형의 크림으로 막을 씌워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꽉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바르면 무거운 크림 하나만 발랐을 때보다 속부터 수분으로 꽉 채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도 건조하다면 스킨케어 마지막 크림 단계에서 페이셜 오일을 한두 방울만 섞어서 쓰세요. 오일 한두 방울을 크림과 비벼서 펴바른 다음에 얼굴 전체를 가볍게 감싸듯 눌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피부에 얇은 오일막을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습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더 잘 스며듭니다. 다만 오일은 보습력은 매우 좋지만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으로 보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량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 당장 오늘부터 따라해 보시면 일주일 내로 피부 컨디션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연예인들 피부관리 비법을 물어보면 저는 차에서 아무리 추워도 히터를 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 연예인들도 계시죠? 실제로 보습제보다 중요한 게 그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 보습 환경입니다. 첫째,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해 주세요. 특히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에 히터를 너무 틀면 피부 수분을 공기 중으로 순식간에 다 뺏깁니다. 가습기를 사용해서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세안은 반드시 미온수로 해주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세수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피부에 천연 유분막까지 싹 걷어가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을 때도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지 마시고요. 톡톡 가볍게 누르듯이 닦아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당장 피부 컨디션을 회복해야 될 때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쥬란 힐러를 추천하는데요. 단순히 건조한 걸 넘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질 때,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 때 있죠. 그럴 때는 리쥬란 힐러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리쥬란은 피부세포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시술인데요. 단순히 겉만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 속부터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죠. 유분은 많은데 속은 건조한 수부지, 이런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쥬란은 꽤 아픈 시술입니다.
마취크림을 발라도 통증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픈 만큼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아픈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날은 참고 맞습니다. 만약 내가 통증에 정말 예민하다면 물광주사가 나으실 수도 있어요. 물광주사는 극심한 속건조나 잔주름, 칙칙한 안색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연예인들 보면 속에서부터 광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속광을 만들어주는 시술 중 하나가 바로 물광주사입니다. 강력한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피부 진피에 직접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보습제만으로 한계가 있는 속건조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촬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술 받으면 홈케어는 대충 해도 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 PT를 받는 것보다 평소 식단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피부 관리도 똑같습니다. 좋은 피부는 홈케어, 시술 두 가지를 꾸준히 함께 했을 때 완성됩니다. 시술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홈케어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시술은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할 때 병행하는 선택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홈케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원장님 마스크팩 매일 해도 되나요? 1일 1팩, 이 말이 예전부터 유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팩은 즉각적인 수분 공급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용 시간입니다. 제품 설명서에 적힌 시간,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붙이고 떼어내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시트가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거꾸로 뺏어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을 뗀 뒤에는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콜지 성분이 담긴 크림으로 보습막을 씌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꼭 잠궈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팩한 효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일 1팩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필요한 경우에 마스크팩을 사용하실 걸 추천하고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초 라인을 탄탄하게 유지해서 내 루틴을 유지했을 때 건조감이 없는 상태,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성 피부는 오일 프리 제품만 써야 되나요? 이것도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오일 성분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좋은 지질, 즉 유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오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에 꼭 필요한 좋은 유분은 채워주고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추천드린 제품들처럼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지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좀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 습관이 되니까 오늘부터 꼭 따라해 보세요. 막상 해보면 별것도 아니고 돈도 더 드는 게 아닌데 여러분의 피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촉촉해지실 겁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진짜 꿀팁,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보습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틈날 때마다 댓글도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